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중대재해처벌대응팀 조주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법적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캐릭터를 흔히 얘기하듯이 특정 실정법에 대해서 논할 때도 보통 그 법의 성격에 대해 먼저 논리 전개를 하는 경우가 통례입니다. 참고로 그 안방한 KPMC 대표와 저희 법무부인 동인중대재해처벌대응팀은 업무 협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안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의 기본인 법적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법인 중대재해처벌대응팀의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 사실에 대한 사전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의범이라고 하면 어떤 범죄의 결과를 사전에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 그 인식했던 결과를 발생시키면 이를 고의범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의범과 반대어로 쓰이는 말이 과실범인데 과실범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령상이나 관습상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과실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종업원이 음식 서빙을 하면서 종업원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뜨거운 국물을 손님에게 쏟아서 화상을 입혔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실상해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과실재무 손괴 등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중대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의범이라고 보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입법 형식, 즉 법령에 규정한 의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정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고의범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범 중에 미필적 고의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감히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하거나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의도적인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의 중간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과실범이고 어떤 경우가 미필적 고의범이냐 하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 실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도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해석상의 다툼이 있어 왔듯이 앞으로 구체적인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두고 과실범이냐 미필적 고의범이냐를 두고 다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적어도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모든 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대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공공기관 대표님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중대재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작위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제10조는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 즉 자위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 산업재해 발생 시 적용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명확성이 떨어져 그 준수 여부를 둘러싼 사업주들의 불만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등에 대해서도 경영계와 일부 실무법조계 등에서는 법령 규정의 추상성, 포괄성, 불명확성 등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자 50인 이상의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행 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5%가 법 시행 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법과 시행령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사업주 등이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결과범이며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자위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입법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의무 위반 사실 수혜 누적, 증거인멸 시도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인과관계를 추정하자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사위 소위의 문제 제기 등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있어서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어온 것처럼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도 인과관계의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의를 요하는 고의범이며 결과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 결과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